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아진산은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3,700원에 10%. 네, 10% 비중이시고요. 3,700원 매수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 9% 넘게 올라서 6,19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70% 정도 수익률 누리고 계세요. 예, 예. 예, 좀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조정을 좀 겪다가 오늘 다시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오늘 뭐 계속 그 이문 실수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뭐 다음 달에 FMC 듣기라니까 한번 다시 그 정리를 했다가 그 조정치 한번 들어야 될지 보전이 좀 궁금하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도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달을 맞이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아진산업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오늘 특징 종목 이 종목을 가지고 올까 고민했던 주식이거든요. 네. CS 배원이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 우리 시청자님은 3,500원에 좀 사셔가지고 주가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아직도 좀 보유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 많이 냈지만은 더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뭐 주 거래처가 현대차 그룹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좀 되는 회사예요. 주로 현대차의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라든가 산타페라든가 아이오닉, 코나와 관련된 전기차 종류 쪽의 주요 차체 부품을 공급한 회사인데,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부품 종목들 실적들이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다른 여타, 성우하이텍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SL이라든가 종목들 또 좋게 나왔지만은 이런 아진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주가 급등한 종목 중에 동원금속이라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 주식도 지금 단기간에 100% 올랐는데, 요즘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잘 주목을 못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좋은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진산업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아진산업은 아직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죠. 주가가 2,000원대에서 주가가 6,000원까지 거의 200%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쪽입니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근데 충분히 이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고 나면 주가는 한 단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예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대차, 기아차를 중시한 실적은 어디에서 좋아졌느냐. 알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가 인도 법인이거든요. 인도 법인에서 실적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매매를 할 때 현대차의 인도라든가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주요 거점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 생산 법인 거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아진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보시면 얼마만큼 좋아졌냐면, 매출액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60%가까이 증가된 것 같고요. 작년도 1분기 때 매출액이 1,230억인데 이번에는 거의 2,000억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때 113억인데 이번에는 275억으로 작년 연간 영업이익에 181억을 훨씬 초과하는 실적이 났어요. 근데 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이 회사 실적이 일회성 이익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회사 측에 좀 확인을 해봤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 자체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특히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강점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1%.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볼 때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 6%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1%예요. 1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13% 이상 되고요.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11% 정도 되는 거니까 실적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뛰어난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주력 제품 자체가 신차종에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기존 제품에 대한 리뉴얼 과정 쪽에서 제품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자체는 여타 기존의 어떤 제품에 비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탁월하게 이익률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쪽에 현대차가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지아주 쪽에 4,4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4,400억.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전기차 시장을 목적으로 두고 들어갔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이 공장 자체가 202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2024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시가총액 2배 정도 해당되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죠.
향후에 현대차, 기아차,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 투자한 부분 자체가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2024년, 2025년도부터 실적이 더 급성장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올해 추정되는 실적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한 900억 내지는 1000억 나올 것 같고요. 단기순이익이 785억이니까 예상되는 주당 EPS가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현재 주가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PER 기준에서 2.5배 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종목이 약간 할인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PER 5배 정도 적용한다 한다 하더라도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단 염두에 좀 두시고요.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빨리 못 가는데 일단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2016년도의 고점이 8,500원이거든요. 최소한 8,000원대까지는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이 종목 주가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뭐 보시고 아시겠지만 5,600원대가 저점이고 또 6,000원, 2,300원 정도 올라가면 또 차익적 매도 물량이 나와서 빠져요. 그래서 약간 그러다 단기적인 그래도 변동성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단기 대응이 안 된다 한다면 충분히 8,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일단 최소 8,000원 목표가가 나왔고 10,000원이라는 가격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뭐좀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차체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거점 아진 USA라는 법인에서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조지아주 투자에 따른 공장 완공 이슈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최소 8,000원 제시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오승님이신데요. 동국제강을 11,40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있으십니다. 추가 매수가 같이 알려주세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1,100원 선 기록해서 이분께서 손실이 크지 않으세요. 동국제강 최근의 흐름 어땠나요, 운용령님? 예, 뭐 기업 분할돼가지고 상장됐지 않습니까? 상장되면서 전체적으로 동국 분할되기 전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50% 정도 급등을 했어요. 예, 급등을 해서 이제 분할된 이후에 이제 기업별로 자산이라든가 수익 가치에 비해서 재평가 과정이 전개가 좀 됐는데 특히 이제 동국 홀딩스 주가가 많이 떴죠. 동국 홀딩스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은 10,000원대에서 10,000원대에서 해가지고 거의 21,000원대까지 가장 분할된 이후에 동국 홀딩스가 상승폭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국 홀딩스는 지주회사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 CM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CM이라는 회사는 거의 19,0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예산은 아마 냉연강판일 겁니다. 냉연강판 유지의 사업회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진단 신청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아마 봉영강 건설 쪽일 겁니다. H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근데 건설 관련 대한제강이라든가 철근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동국제강은 최근에 분할된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세 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분할된 이후에 거의 50% 떴다는 것 자체는 동국제강이 분할되기 전에 거래 정기될 때 주가가 11,000 아마 400원이었을 겁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었거든요. 지금 1조 5천억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동국홀딩스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아마 분할된 이후 이전 주가를 따지면 아마 20% 정도 좀 올라간 수준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동국제강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HBM이라든가 건설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건설 쪽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건설과 관련된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빌딩의 뼈대가 되는 H빔이 동국제강의 아마 주력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업황이 좋아져야지 내수 쪽과 관련된 그래야지 철근이라든가 건물 내에 들어가는 H빔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분할된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대면 동국제강의 철근과 그다음에 H빔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업계 포스코가 1위일 거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5,500억이면 이 정도까지 비교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마 이런 회사일 거예요. 대한제강의 시가총액이 3,300억. 그다음에 한국철강이거든요. 한국철강과 비교해야 되는데
한국철강도 시가총액 3천억대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국제강이 현재 시가총액 5,500억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한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실적이 이익이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강은 그런 어떤 업황 자체가 안 좋다. 그래서 주가는 재편 분할된 이후에 주가는 이제 바닥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시가총 5천억 되면 5천억 아래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다만 건설 업황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000원대를 저점으로 보시고 분할 가격이다 보니까 차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아마 12,500원, 13,000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신데요. 이 선이 11,000원 선이 주가의 바닥 국면으로 형성될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에서 13,000원 설정하고 있고요. 열연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동국제강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시가총액 5천억 원 바닥 가능성 박준현 운용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 개선 필요하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i3 시스템요. 네, 방산 계열 i3 시스템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3,500원에 50%예요. 예, 오늘 종가가 0.5% 상승한 28,950원입니다. 시청자분께서 23% 정도 수익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궁금하신 점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을 지금 21년 2월 19일 날 샀거든요. 네. 방송을 보고 이제 좋다 그랬는데 이것이 15,000까지 쭉 내려갔고 지금 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 쭉 올라와서 지금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요거에 앞으로 지금 전고점이 월봉으로 보니까 지금 29,000, 3만 원 부근에가 전고점인 것 같은데 거의 앞으로 쭉 가져가도 될런지 가져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기로 봐도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정말 2년 넘게 인고의 시간을 네. 보내시고 그 결과물로 20%의 수익을 받아 드셨는데요. 네. 과연 여기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할지 목표가 얼마 잡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령님.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이제 급등할 때 한번 팔고 조정권에 좀 사야 된다고 좀 봐야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i3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쪽에서 이제 후발적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주식이에요. 예산은 이제 방산 쪽으로 분류된 이유 자체가 군수효과 관련해 가지고 전방 관측 계측 장비과 관련된 쪽에 부분이 관련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또 K2 전차라든가 이쪽도 미사일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도 장비 자체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용 쪽에 국내 산업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산업대에서 안전가스라든가 가스 노출에 관련된 검사라든가 노출 방지죠. 그쪽에도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방산용이고 반은 민간 산업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100% 방산과 관련된 회사들에 비해서 실적 개선폭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도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1분기 실적 자체가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일단은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 2천억짜리 회사거든요. 큰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액이 1분기 때 300억 정도, 2분기 때 지금 2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 57억이니까 충분히 방산 관련 종목들의 실적 성장을 가능하면 시장의 추정적인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날 것 같아요. 즉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100억이니까 매출액 이익률로 따지면 10% 정도 언저리죠. 그래서 아주 이 계측 장비 자체가 뛰어나게 기술력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장기 투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도 시장에서는 올해도 매출액이 한 30, 40% 정도 증가되는 매출액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50% 증가된 150억을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 장기 투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본다 한다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156억 원에 단기 수익 약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 자체는
약 1,800-900원 정도 되거든요. 1,800-900원이면 현재 주가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 정도 보시긴 모르겠지만 29,000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7, 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방산 종목의 대표적인 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PER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산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고점에 밀렸잖아요. 15만 원 근처에서 지금 1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고 9.5배인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12배거든요. 2025년도 10배입니다. 그러면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제가 17, 8배라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강하게 오버슈팅은 안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님 잠깐 32,000원 정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가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16년도에 33,000원대까지 갔거든요. 현재 오늘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또 양봉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28,000원 아래에 눌림목 이후에 3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 32,000원대 정도 파시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26,000원 아래에서 다시 매수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2,000원 정도 언저리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떠신가요? 아니, 시원하네요. 네. 너무 그동안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익이 내서 좋네요. 네, 정말 이번에는 잘 수익 거두셔서 꼭 더 네. 좋은 종목도 투자하시고요. 더 많이 불리세요, 시청자님. 이게 32,000원 정도에서 팔고 25,000원 정도에서 다시 사가고 말이죠. 26,000원 아래의 매수 기회가 다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3 시스템 방산의 후발주자입니다. 절반 정도 방산 산업에 비중이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좋았지만 마진이 아쉽다고 하고요. 주도주 대비해서 밸류 부담도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2,000원, 26,000원 아래 매수 기회 다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받고 있으니까 0232-8200번 혹은 유튜브로 오셔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먼저 주신 분께서는 혜윤님이십니다. 혜윤님께서 안녕하세요. APTC 21,0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얼마로 보면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APTC 오늘 종가 보시면 0.91%가 하락한 17,47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분께서 10%대 손실이신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운용령님? 추가 매수가 아니라요. 오히려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장비 회사 중에서도 시각 공정 과정이니까 전공정 장비거든요. 특히 또 이제 주 거래처 자체가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HBM 반도체와 관련된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램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D램 업황이 좋아져야지 시각 공정을 중심으로 투자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보시게 되게 되면 1분기 때 실적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1분기 때 영업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매출액 110억이에요. 작년도 1분기 때 이 회사가 매출액이 735억이었습니다. 6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도 1분기 때 200억 이익 나는 회사가 이번에 6억 적자가 났어요. 이 정도로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은 안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이라든가 관련 장비들만 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와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과정, 시스템 반도체, DDR5 관련 종목들 그들 쪽에 보셔야 되거든요. 그들 종목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주가가 갑니다. 근데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은 이 회사들처럼 적자가 나면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주가가 왜 올라왔느냐? 이 종목은 왜 팔아야 되냐면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것 보고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산 게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근데 보면 금융투자가 샀다는 것 자체는 뭐냐? 자사주 매수라는 겁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금융투자가 증권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딱 들어가서 자사주 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게 되면 자사주 매수를 끝났어요. 보니까. 자사주 매수가 6월 28일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사주 매수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래서 금융투자 매수와 자사주 매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한번 파세요. 그리고
결국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면 내년도 좋아지겠지만 당장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은 의미 있게 주가가 상승하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21,000원에 사셨네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12,000원대에서 거의 60%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손실인데 아마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최소한 작년도 1월달 이후에 회사가 주가가 2만 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일단 한번 파세요. 이거는 이 실적 가지고 매출액 시가총액 자체도 회사가 지금 4,2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작년도 실적 가지고는 의미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1분기 때 영업이 200억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연간 기준에서 300억 났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1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6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한번 팔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5,000원 아래권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음봉이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지난주 6월 21일 날 19,5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고점이 18,690원, 그 다음날 고점이 18,400원, 오늘 고점은 17,700원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일 혹시라도 좀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쉽게 좀 매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비중이 다만 10%니까 추가 매수한다면 이거는 최소한 16,000 아래권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보신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거는 결국은 앞서 이제 실적이 따라져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올해 투자는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한 것 자체는 삼성 HBM 반도체와 관련된 일부 투자를 할 거고요. 디램 쪽은 투자를 안 하는 쪽이니까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가야지 투자를 할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흑자 전환할지 모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2만 원 넘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 싸게 사라. 15,000원, 6,000원 아래권에서 매수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2만 원 이상을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PTC 반도체 장비 전공정 식각 기업입니다. 1분기 적자에다 매출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다만 자사주 매입이 그동안 진행되면서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마무리돼서 수급 공백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한 이후에 매수를 해보신다면 16,000원 선 아래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2만 원 이상까지는 내년도에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로보스타. 로보스타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3,300원에 11%. 네, 11% 있으신 이 종목이 10% 정도 손실이시네요. 오늘 종가가 32,2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죠? 네. 예.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지지했었던 가격을 약간 이탈하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거 자동화로 좋게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은 고민이 돼서 얼마에 팔고 나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 중이신데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용명님? 이 종목은 이제 LG전자가 지분 아마 33, 4%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LG전자의 로봇 산업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이제 레인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가지고 아마 로봇 사업에 진출할 거고 아무래도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한다면 로봇스타가 가장 수혜를 좀 받을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근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정책적인 그런 어떤 성장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간 건 아니거든요. 이미 로봇 사업과 관련된 정책 지원 자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때에서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자체가 로봇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산업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의미 있게 실적이 떨어지는 종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레인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은 과거 4년, 5년 동안 거의 의미 있는 일부 기업들이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와야 되는데 그들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전혀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이다. 그다음에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언제부터 예사 투자했습니까? 꽤 됐거든요. 7, 8년,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서서히 아마 LG전자 사내 내부에서도 로봇 관련 쪽에 투자를 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전혀 매출액 부분이 증가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전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매출액이 1,900억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작년도에 1,400억입니다. 오히려 역성장을 했잖아요. 예, 실적 자체도 거의 적자 수준이고. 그러면 이거는 테마성이라는 거죠. 예, 기대감을 너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올해 3월 달에 레인 로보틱스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붐이 빌면서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레인 로보틱스 볼까요? 레인 로보틱스가 3월 중순 때 15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9만 원대인데 그래도 레인 로보틱스는 잘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얼마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그 3만 원부터 해가지고 15만 원까지 거의 500%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좀 떨어진 수준인데 로봇스타도 이제 그런 흐름이죠. 딱 3월 중순 때 로봇 관련 종목 다 고점 찍었어요. 근데 한번 이거 시세 내는 종목은 시세 분출 못 합니다. 단기 약간 짧은 반등이에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에 아주 비싸게 사지는 않으셨네요. 아마 잘하면 33,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로봇 산업 자체는 뭐 앞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실적이 좀 워낙 안 좋아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산업의 정책 트렌드 자체가 로봇 관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한번 시장의 이슈가 좀 될 건데 이미 한번 시세를 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 돌파는 정말 힘들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년 이내에는 이 종목이 이제 4월 중하순 정도에 거의 5만 원까지 갔었는데 저는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주가 자체도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뭐 기자 가기 위해서는 LG 쪽에서 적극적 로봇 산업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아마 3만 4, 5천 원 정도라든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마 질적 반등 부분 자체는 이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33,800원 내지는 34,000원 정도 보시고 비중이 11% 정도 많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선절을 좀 해야 되는 주식인데 29,800원이라도 이탈하면 선절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주가가 충분히 5만 원대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하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33,000원 정도 이상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1년 이내에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강력한 뉴스가 뒷받침돼야 될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전화 주세요. 고민이 또 다시 되실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로보스타,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입니다. 실적보다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목표가는 33,000원에서 34,000원 선까지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9,800원 이탈시로 잡고 있습니다. 로보스타였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이신데요. TYM 8,274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글 주셨고요. 오늘 종가가 0.26%가 상승한 7,86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께서 뭐 추가 매수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 단위로 매수가가 나왔고요. 손실이 크진 않으십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박스권에 묶여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 맞을까요? 농기계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 동양물산이라는 회사인데 TYM. 최근에 아마 영면 병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지금 2,500원으로 원래 2,000원대짜리 주식이었는데 병합을 해가지고 재거래된 걸 알고 있는데. 농기계 관련 종목이니까 우크라이나가 최대 이제 곡창지대니까 관련 쪽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농기계 관련 쪽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재건 관련 쪽에 본다 한다면 오히려 건설기계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인데 농기계보다는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엄청 쌉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났으니까 이 회사가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37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91억, 2021년 350억, 작년도는 무려 1,200억이거든요. 올해 1분기 때는 300억이니까 올해도 아마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PER 기준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건설기계 쪽에 대창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진성TC 같은 경우도 PER 4배, 5배거든요. 근데 주가 못 갑니다. 근데 그래도 건설기계 쪽 관련 종목들은 거리 활발하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 관련 종목 쪽으로 대응한다 한다면 굳이 본다 한다면 오히려 건설기계가 낫다. 근데 주가가 이 종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최근에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좀 연초에 지켜봤던 주식이거든요. 세스 2023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세계 최대 농기구 회사인 CEO가 기조연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주목을 끌었던 네. 주식이거든요. 그때 주가가 보시면 1월 달에 고점 찍었어요. 10,000원대. 그 외에는 이거 정도 주가가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부각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업 분석적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는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 싸니까 현재 주가는 저점으로 보이고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800원,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급적 건설기계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본다 한다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농기계보다도 건설기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무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8,800원에서 9,000원 선으로 잡으면서 눈높이를 낮추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퍼스 아크 네페스 아크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7,150원에 10%요. 네, 47,15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작년 연초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아, 정말 많이 기다리셨네요.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멀어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좀 지금 크게 조금 상승했어요. 올라가길래 올라가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본전치기가 가능한가. 네, 알겠습니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종가 26,900원이었습니다. 운용령님. 예, 이 종목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테스트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앞서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 쪽은 전공정 양비보다 이제 비메모리와 관련해 가지고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 관련 종목 쪽에 주목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 안 좋아요. 앞서 제가 진단해 드릴 때 그 종목 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올해 저도 연초에 주목을 했던 주식인데 올해 흑자 전환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전망치가 좀 많이 실적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슈 자체가 이렇듯 비메모리와 관련된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난 4월 달 전후에 가지고 주가가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잠깐 3만 원 잠깐 찍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를 맞추시면 될 겁니다. 앞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예사가 시가총액 3천억짜리 주식이고 앞서 이제 1분기 때 예사가 작년 4분기 때 적자 났고 1분기 때 적자 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청자님이 4만 원대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네요. 좀 2만 원대 아래 정도는 좀 물타기를 좀 해도 좀 되는 주식인데 일단은 4만 7천 원대는 가기는 힘들어요.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만 원 근처에서 아마 3만 원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29,800원, 500원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파시면 이것도 분명히 주가는 25,000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저도 이때 주가 움직일 때 3월달, 4월달에 움직일 때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주식인데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상당히 좀 끼가 있는 주식이고 예사가 이제 네페스 회사에서 분사됐지 않습니까? 네페스도 적자거든요. 네페스도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 적자 종목들까지 확산된 것으로 봐서는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 이제 선발주 중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이 올라섰는데 그들 종목 쉬는 과정 쪽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실적 안 좋은 종목들도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관점에서 움직였던 주식들이 많거든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290억 1분기 때 적자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저 개인적 생각인데 약간 좀 너무 과열되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한번 팔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겠는가. 매도 목표 가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29,500원도 언저리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47,000원대 사셔가지고 쉽게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한번 팔면 분명히 이 회사 실적으로 봐서는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매도한다 한다면 29,500원에서 800원 사이를 매도 목표로 잡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게 사는 건 25,000원 아래. 예, 그렇죠. 25,000원 보시면 내려옵니다. 되고요. 이것이요. 네. 시청자님,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이 섹터 자체의 과열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 상승 시에 매도하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 조금씩 오르길래 네. 물타기를 하면 그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타기는 좀 늦었고요. 그러니까 앞서 물타기는 22,000원 더 싸게 사야 되겠죠. 예, 지금은 한번 팔면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있어요. 예. 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비메모리 후공정 기업인데요. 목표가 29,5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님, 내일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장이 좀 산무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모멘텀도 없고요.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도 없고 좋은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의 주체도 없고요. 주도주도 없습니다. 그런 장세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방향성 없는 등락 구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지난주는 약간 제가 기간 조정 가능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 시장이 과열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박스권이 약간 하단으로 좀 내려왔어요. 개인적으로는 2,500 현재 지수 2,58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상도 위로 올라가면 2,600이 저항이고 그다음에 2,560포인트가 지지를 받는 선에서 제한적인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시장 자체가 오늘 또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인 선물 매매에 의한 등락이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이 대량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 떨어졌고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거의 7,800, 8,000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대신 현물은 안 삽니다. 현물을 안 사니까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현물을 사야지 종목별로 대형주 내에서 차별화가 전개되는데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골고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대형주가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져요. 그런 흐름. 반면에 또 오늘 주가 선물 매수가 거의 8,000억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반대로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물은 주가가 당분간 제가 보기엔 주가를 안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만 사고 있는 쪽인데 경기 관련 산업재라든가 소재를 사야 되는데 지난주에 중국 경기 부양책 자체가 미지근하게 전개됐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관련 종목들은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당분간 안 살 것 같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는 같은 경우는 짧은 순환매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주 내에서 여전히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거든요.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은 아무리 이제 시장 자체는 서서히 지지부진한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내지는 하반기 실적적으로 관심이 좀 이동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쪽은 아마 1분기 때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2분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죠. IT는 실적이 안 좋지만은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실적 개선에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니까 IT는 여전히 관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급은 안 좋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앞서 제가 아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것도 부품 종목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관련된 그것도 피팅 회사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기자재 쪽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중소형 종목들 못 올랐으니까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2차전지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오늘 이제 IT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아주 조정 좀 받았는데 만약에 IT 소부장 종목이 조금 쉬어가면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별 상승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비메모리를 중심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지만은 관심권에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2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의견인데요. 채팅창에 짧게 원전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의견 짧게 주신다면요. 네, 원전주는 재론도 끝났고요. 원전주도 실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수주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위주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네요. 박준현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가 여러분 주말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박준현 운용력의 시장을 보는 눈 놓치지 마시고 일요일 저녁에 다음 날 월요일장을 대비하는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용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양대지수 상승이었는데요.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민은 저희가 장 마감하고 나서 4시에 진단해 드리니까요. 진짜 쉬운 진단 내일도 장 끝나고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